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B급 방송, 국내 유일의 B급 입시 방송. 하지만 내용은 누구보다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이지유TV의 김세형입니다. 오늘도 이대희 소장님, 권정환 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과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았습니다. 네, 그 교과 전형을 넘어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종합 전형.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종합 전형은 그냥 종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종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교과 전형처럼 뭘 설계한다 만다 이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전형. 전 과목을 다 보는 전형이고 특정 영역만 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가지고 비율을 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자, 질문입니다. 특정 고교 유형을 좋아하는 대학이 있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있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자, 본인만의 생각으로. 자, 있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자, 마음의 준비들 되셨나요? 자, 있다 없다로 해주시고, 있을 것 같다 아니다지만 있을 것 같다 좀 기니까 하나 둘 셋.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 교육이 이래도 됩니까? 야, 이게 무슨. 자, 지난번에 권정환 소장님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대희 소장님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모든 대학에 국한하면 아니다인데, 네. 사실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네, 제가 그럴 것 같다고 사실은 답을 한 거거든요. 이 학종의 그 그러니까 입시 결과의 뭐 합격자들의 평균을 본다면 그래도 2점 초중반 혹은 3점대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평균이면 최고가 있고 최저가 있을 건데 이 최저값들이 낮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굉장한 특이값들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근무했던 대학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학들도 종합하면 이런 특수목적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만을 위해서 대학을 뭐 전형을 설계한다거나 그 친구들만을 뽑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조금 음모론 같고, 그건 음모론이다. 그건 음모론인데 그 학생들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여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특수목적고 아이들을 우대하는 것도 잠깐 한 해일 수는 있어요. 한 해, 두 해. 그 친구들을 뽑아놨더니 대학에서 잘 못 다니더라 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하면 뭐 어느 대학이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 4, 5등급을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학력이 우수할 것 같아서 뽑아놨더니 가르쳐 봤더니 별로네.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이 평가자들의 주관, 그러니까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래서 학력이 우수한 지역이나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우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평가자가 아직도 조금은 존재한다. 있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다양하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과들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이 모두 우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느꼈고, 그 부분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아닐 거예요. 국민대는 많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러면 그 상위권 대학들의 어떤 그룹은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선발될 확률이 있어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과 전형 말씀하실 때는 K대학이라고 하시더니 네. 네, 국민대는 아닙니다라고 또 아닌 거는 또 이렇게 그렇죠. 아닌 거는 뭐 아닌 건 네.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국민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34%, 때는 34%. 예, 한 자릿수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학과마다 봐야 돼요. 데이터를 그치. 대학의 학과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학과마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아, 그치. 어문 네. 계열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 외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과거는 그 이미 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학부모님들이 특목고 우대합니까? 근데 특목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학고가 어디까지 쓸까요? 그러면 안 써요. 서울대 연고대 말고도 카이스트부터 포스텍 뭐 굉장히 많은데 대학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의대로 빠지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외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외고 그럼 특목고에서 외고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옛날 외고가 아니다가 중론이거든요. 대학에서 옛날 외고가 아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문 계열은 조금 학종에서 우대가 아니라 외고 학생들은 외국어 과목만 50몇 단위씩을 배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다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어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내신에 그 최저값 혹은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이 합격됐다고 동그라미가 쳐 있는 자료를 보신다면 외고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외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고에서 또 상위권 외고는 뭐 당연히 뭐 잘하는 친구들 많고 근데 외고에서 그래도 3년 동안 그렇게 외국어 공부를 했던 그 가락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럼요. 미리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교수님들도 좀 선호하시는 편이 있나 보네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죠. 어문 계열, 뭐 영문, 중문, 뭐 이렇게 이제 언어 관련한 학과는 예. 자, 그러면 권정환 소장님 의견은요? 질문이 뭐예요? 특목고. 왜 네. 특정 유형을 선호하는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금 서정관님은 이제 인문 쪽은 뭐 확실히 어느 정도 그 어문 계열 쪽은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과 같은 경우에도 내신 등급 4등급인 아이가 일반고에서 과연 건대, 동대 그다음 이런 데를 과연 쓰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근데 4등급이면 과학고도 건대동대는 안 써요. 예. 맞아요. 근데 자사고라든가 건대동대 죄송합니다. 네. 자사고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나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됩니다. 아니 이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네, 방어를 조금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네. 예. 자, 자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사고 얘기 한번 해보죠. 물론 그 친구들이 받는 교육 과정이 특별하니까 아까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 과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름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들 이과로 건대, 동대 4등급 애들 쓰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마지노선일걸요 아마? 그 학생들한테. 네. 그러면은 아무리 다름이 존재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한 이유는 분명한 트랙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 그들을 무조건 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자사고 또 가는 부모님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얼마나 잘했었는데 그래서 얘가 수능 준비하면 또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음.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래도 거기까지 쓰고 싶진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처음에 돌잡이 할 때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잡았는데 우리 애 처음에 한글 배울 때 한 달 만에 뛰었어요. 막 이런 말씀 하시고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정말 똑똑하고 우수했던 그 시절 뭐 덧셈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애가 하면 잘하는데 안 했다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네. 네. 자, 그러면 2주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대입 전형 특징, 학생부 종합 전형 주요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형 신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뭐 세분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또 매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세세하게 할 것 더 있잖아요. 네. 자율전공, 이것은 작년에부터 좀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제 읽었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시 자율전공 뭐 이런 쪽은 뭐 4분의 3, 75% 이상이 이과더라. 그러면 이게 수시에서는 과연 다를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에서도 이과 애들, 그러니까 수학과학 많이 한 애들이 더 많이 뽑힐 것이다. 또는 아니다. 아니 학과별로 인문사회계열 애들도 모집 인원 줄여서 자전으로 넣고 자연계열, 이공학계열도 줄여서 일로 넣었으니까 어떤 쿼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은 두 분 어떠십니까? 작년에 한번 지원시켜본 결과,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야인이셨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쿼터는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걸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선발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대학이 그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쿼터를 나누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그렇게까지 행정적인 낭비를 대학이 할 만한 여력과 시간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평가자들이 어떤 걸 선호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보통 국영수를 먼저 놓겠죠. 그러면 국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뭐 단과대학별로 놓고 본다면 공대에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에서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선호될 확률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과학의 이수 단위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뭐 좀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이 그래도 6대4 혹은 7대3 정도의 비율로 높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 친구들이 인문학도 잘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똘똘한 친구들이 보통 뭐 이공학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뭐 국어 영어도 좀 잘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유형 1이 있고 2가 있는데 어떤 그 모집 단위로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예. 근데 저는 모두 다 열어서 유형 1이죠. 그러니까 뭐 인문자형 구분 없이 모두 다 뽑는다면 아무래도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가장 1순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과학,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권정원 소장님, 네. 자율전공 도입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써주셨잖아요. 어디요? 그 페이지요. 본인이 네. 작성하신 그 페이지. 네. 자, 이 정도면 B 많이 납니다, 이제.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형 1과 2도 있고, 그리고 평가 요소나 지원 전략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건 모르겠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이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큰 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이과하고 문과 중에 비율로 보면 이과 아이가 많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과 아이들이 더 선발이 많이 되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아, 지원자 수가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많으니까 많은 거죠. 그런데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아이들 손으로 1학년 때 나는, 그러니까 문과 이과 구분은 없지만 문과적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할 것이고, 이과는 이과적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자율전공은 제가 설명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학과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전공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과목에 관한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율전공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안 나왔던,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자율전공을 간데 내가 이과야. 그럼 기본적으로 수학과학 성적이 보장이 돼야지 자율전공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수학과학이 안 나오고 이과생인데 국어 영어가 별로 수학과학이 안 나오는데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율전공을 한다? 이거는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수학과학 잘하면 그냥 모집 다니는 전공으로 쓰지 왜 자율전공으로 씁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 처음엔 이거 좋아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전공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들 외의 내용이 저기 화면에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원화 권정환 소장님 이원화가 뭐예요? 왜 자꾸 저한테 시켜요? 전 그만 좀 시켜요. 저도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물론 조금 원래 있던 대학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게 서류형, 면접형. 트랙을 좀 구분해 갖고 선발하는 대학이 좀 있고 더군다나 이원화를 하면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면접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을 분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서류형은 그러면 면접이 없어요? 서류형은 한글 있잖아요. 서류. 아 이거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볼 수도 있죠. 그건 면접형. 아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본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사회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니 소장님은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보시지만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처다일 수도 있는 아니 거잖아요. 자리를 바꾸든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 서류형은 서류 100. 알겠어요? 저희가 B급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꾸 C급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면접형은 1단계를 서류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1단계에 몇 퍼센트, 면접 몇 퍼센트 이렇게 갖고 오는 게 면접형입니다. 그러면 서류형은 지원만 하면 합격 또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고 면접형은 1단계 몇 배수에 들어가면 넘어가서 면접까지 또 봐서 합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군요. 네,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서류형을 쓰면서 제가 납치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납치. 납치 당해야 됩니다. 아, 난 누가 나 보쌈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네. 그런데 그러면 이대희 소장님, 저희 그래도 2주에 입시 자문으로 계시면서 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쾌하게 네. 좀 간결하게 네. 자 서류형 면접형을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보면은 면접형은 좀 뭐랄까 미묘하게 그 특목자사를 우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음모론인가요? 네. 아 그래요? 이건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게 그 대학이 전형 수시 4개, 뭐 정시 2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을 하나 대부분 대학이 필수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논술이 없는 대학이 학종을 2개 하고 특기자 하면 4개 이렇게 그 전형 방법을 4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선택되는 게 훨씬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그러니까 왜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난감한 질문 답해 주시라고 저희가 초청한 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대학은 네. 평가 요소가 달라요. 아니 난감한 거는 약간 감추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설명하기 그러니까 감추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4개 만들어요. 4개를 다 운영해요. 경쟁률이 나오고 전형료 수입도 나오고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돈이야? 그러니까 아니 꼭 돈 때문 안 돼. 전형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 전형을 만들고 있다. 그 대학은 그렇게 하는 게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형하고 면접형의 평가 요소를 달리 가져가야 돼요. 예, 그래서 비율을 달리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어떤 걸 예. 넣거나 이렇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앞으로는 서류형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교과 전형, 논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정성 평가가 들어오는 대학은 교과 전형의 정성 평가와 논술 전형과 서류 더하기 면접형의 학종. 그래서 이 3가지 형태가 거의 좀 탄탄하게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기시 1기는 계속 해오던 이제 음악미술 체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조금 더 상위권 대학 좀 이제 들이 이런 형태로 전형을 구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해서 선발하던 대학인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접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건가요? 네, 논술을 올해 신설하면서 서류형이 없어지고 예,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죠. 면접형 전형만 남은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교과 프론티어가 참 이름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름만 멋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선을 넘는 발언을 제가 자꾸 하고 있는데 이름이 참 멋있어서 네. 마음에 든다. 질문 하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 국민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서류 100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빼버리고 논술을 신설을 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을 줄였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전 그쪽에서 사정관님 입장에서는 국민대 관계자들이 혹시 보신다면 네. 국민대 입장과 다르다. 이건 지극히 안 본다니까. 지극히 개인의 생각이다. 네. 저는 논술 전형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아니다. 네, 개인적인 성향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필요한 부분이고 입학사정관들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교육적이나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을 생각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학종으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논술 종합으로 간다면 훨씬 기회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논술 인원도 굉장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종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학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특히 고교학점제를 지금 이제 좀 가장 안타까운 고등학교 1학년들이 대학을 갈 때 그나마 조금 기회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또 선발하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네네.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또 질문입니다. 이화여대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면접형이 신설된 거죠. 네. 얘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요. 이런 게 제가 종합전형에.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큰애는 남자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를 못 쓰지만 성적도 조금 그렇지만 하지만 자 생각해 보시면 아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걸어놓고 서류 100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면접도 없이 뽑다가 최저는 없는데 면접을 봐서 그리고 거기 모집하는 과들도 보면 네. 뭐 인문 쪽은 거의 어문 계열, 그다음 자연 계열, 그쪽은 거의 공학 계열. 야, 이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한 것이 아니냐. 이거 의심 안 하겠습니까? 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합니다. 네, 하고 이대 이번에 원서 접수가 이전과는 조금 아이들이 좀 꺼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를 상위권 아이들의 여학생들이 보통 잡고 가는 느낌이 강했어요.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 네, 그렇죠. 교과의 면접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분리가 이제 교과 100으로 들어오고 최저 신설하고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을 이제 이대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아이들은 이제 이거랑 경쟁력에 대해서 내 서류에 대한 이게 굉장히 좀 셀 것 같아요. 무섭죠. 예. 예전에는 내가 이대면 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이죠. 교과를 써. 그래, 면접을 어지간하게만 보면 돼. 근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으로 다 뽑아버리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애들 중에 그 이화여대 쓸만한 상위권 친구들이 내 서류가 과연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이하 모라는 최저가 또 걸려 있고, 그리고 최저가 없는 데 쓰려고 했더니 또 면접을 보는데 과들이 만만치가 않고. 자, 이것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경쟁률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를 열어봐야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대가 원하는 그 풀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풀의 학생들이 이대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이 전형에 지원할 거냐. 근데 걱정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경쟁률이 매우 좋지 않거나 걱정을 하진 않아요. 아들입니다. 아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결과를 그러니까 전형 설계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근데 그 의도가 결과로 나타나야 사실은 대학에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 설계만 가지고는 그러지 않은 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다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대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학생부가 부풀려지고 점수도 부풀려지고 기록도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학생의 진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류형을 폐지하고 면접형만 남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과로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이제 아니, 역량을 이제 따로 보는 거죠. 하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건 아닌데 아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찝찝합니다. 네, 찝찝은 합니다. 네. 결과로 나타나면 그 아마 찝찝함을 강력하게 근데 서류형하고 면접형이 그 전에 나눠져 있던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랬을 때 그 결과는 보통 서류형보다 면접형 성적이 더 낮은 경향이 맞아요.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이제 국민대에 있을 때 서류형 면접형을 나눠서 운영했던 대학으로 이제 좀 이전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서류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면접형보다는 내신이 높긴 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서류의 완성도나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땐 면접형이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명확함이나 활동에 대한 일관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진 학생들이 면접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고 서류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신은 되는데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거나 아까 권정환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 진로가 왔다 갔다 하거나 변경됐던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본다면 두 분 전문가분 의견들이 약간 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특목자사 쪽을 조금 우대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따져보면 서류 경쟁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면접형을 지원을 하고 성적,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그 성적 경쟁력이 더 높은 친구들은 서류형으로 지원하고 이게 좀 정석 같은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아니겠지만 그냥 찝찝합니다라지 정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걸 뭐, 네. 그렇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서류 경쟁력이 더 있다면 면접형이다. 네. 우리의 서류 너무 좋은데요. 서류형이 아닙니다. 면접형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류가 너무 좋으니까 면접형 애들 서류 별로 안 좋아? 우리 서류 좋으니까 서류형으로 쓰면 더 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강력 추천했던 아.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서류가 좋으면 근데 그러나 그 서류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좋은 내신이 있다면 서류형을 좀 안전하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추가 합격자도 있고 하니까 최초는 안 되더라도 그 내신에 서류가 그 정도 있다면 추가까지는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추가 합격의 경향을 보면 서류 100전형에서는 1배수나 0.5배수 정도는 무조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 학생들이 내신도 괜찮고 서류도 탄탄한 아이들이 면접을 안 보고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대를 예를 든다면 국민대를 좀 안전하게 서류 100으로 넣어놓고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공격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선택하는 이런 전략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이제 괜찮은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앴나 보네요. 뽑았더니 자꾸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아니야, 우리 학교 와 하고 예뻐, 너 예뻐 했는데 아니 저는 근데 아닌데요. 야, 그럼
그래요. 그건 또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원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류형만 보는 학교, 그다음 면접형만 보는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변경사항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뭐 강남대, 그다음에 국민대 변경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100 전형이 사라졌고요. 을지대, 뭐 인하대 같은 경우에 서류형, 서류 100 전형이 신설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그 페이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단순합니다. 두 분에게 약간의 어떤 그 논쟁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네. 곤란해하시는 이거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자, 서울소재대학의 서류 100. 이 광운대 참비진제 2 전형의 서류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까지도 우리 권정환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미리 다 작성을 해주셨으니까 화면 보시는 부모님들도 이거 참고하시고 학생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단계별 전형이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류 100, 서류 플러스 면접에서 네,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런 대학이 있다. 예, 화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성균관대도 한번 중앙대도 네. 한번 대차게 한번 들이대보고 싶은데 중앙대. 네. 작년부터 바뀌었나? 중앙대가요? 작년이죠. 그리고 아까 중앙대 그 다빈치라고 써 있는 것은 안성 캠퍼스, 경기도에 있는 안성 캠퍼스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둘째 아이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다빈치 인재 전형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다빈치 캠퍼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 페이지 보시고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성적대 대학이 이렇게 뽑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대학들 가천대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률, 보통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단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대학도 설계할 때는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입시를 지도하는 권정환 소장님 입장에서는 요 정도 확률로 얘가 충족할 것 같으니까 쓴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분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대학은 요 정도를 생각하고 보통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애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지원시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보세요? 예. 공격적으로 나 먼저로 해주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왜 답변을 못 했냐면요. 어지간하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없애고자 싶은 느낌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 총장급 정도 되면 바꿀 수 있나요? 네.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 좀 주저주저하고. 없애고 싶다. 예를 들어 여기 그 고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가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을 하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봐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한 대학이 좀 그 안에 있는 대학이 있죠. 예. 뭐 저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모평 기준으로 한 23, 23, 2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한테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2점대 초반 아이들 고대를 웬만하면 지금도 사실은 꼭 쓰게끔 하는 입장입니다. 예. 붙어요? 못 붙여봤어요? 그런 거,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붙은 경우도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를 미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 한양대가 좀 신설이 됐고 작년에 많이 있는 대학은 없어요. 최상위권 학과를 제외해놓고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가천대 보시면은 의예, 한의대, 약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대학 아니고서야는 뭐 대부분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대희 고문님, 자, 생각하실 때 요 정도 충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설계를 하지 않겠나? 네. 네. 아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난번 회차에서 60에서 70% 정도, 근데 한 60%를 기준으로 놓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너무 많이 예를 들면 80%가 맞춘다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대학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자원이 많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참 나쁘네, 대학. 적정이 있어서 한 60% 정도가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수능 최저를 만약에 많이 맞춘다면 수능 최저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결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수능 최저라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또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종을 준비한다는 게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아닌 이외의 것들로 학종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학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다시 돌아가면 한 60% 선이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애가 최저를 충족할 확률도 60에서 70%다. 아, 그렇죠. 예. 막 뭐 왜 내 수능 최저보다 택도 없이 낮은 그쪽을 지원을 잘 안 하니까 아마 요쯤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거의 뭐 8, 90% 맞추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수능 최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응으로 넘어갑니다.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수능 최저가 바뀌었나 봐요. 빨간색이고요. 네, 아까 고대도 마찬가지로 예, 빨간색이었고 4.8. 네. 4.8 세다. 그냥 세요. 탐구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하나. 네,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죠. 뭐 완화는 시키고 있지만 어려워요. 사합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거죠. 부담스럽다. 전 과목 다 공부하고 와라. 네. 대체 고대에 뭐가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 페이지 또 좀 보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면 한양대 홍익대의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홍대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좀 뭐 많이 낮아진 감이 있지 않나. 홍대도 그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 저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보면 최저 맞추면 붙는다. 뭐 이대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홍대가 잘 했다고 봐요 지금 이거는. 적절하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자기 먹고 살 길 찾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 아주 좋습니다. 상위권 대학, 도발적이죠?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다 3합7 3합7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3합7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홍대가 상위권 애들의 마지노선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수능 체제를 낮춰서라도 애들을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잘한 것 같아요. 홍대가 2합 6으로 가면 안 되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직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대는 자기 홍대 자부심이 있어요. 네,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냥 죽어도 안 낮추려고 그래. 전 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권영환 소장님과 이대희 소장님 두 분이 모두 지금 홍대 약간 이거 저희 댓글 달립니다. 네. 일단 사과부터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아니 홍대를 전략적인 선택이다.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대학교도 애들이 원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라인에 권동홍 라인에 홍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와 내신에 있는 아이들은 잡고 가야죠. 그런데 이제 윗대학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네네. 그럼 이대희 소장님? 네. 근데 이게 또 방금 권정환 선생님 말이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3합7을 안타깝게 못 맞추고 3합8이 된 친구들이 홍대에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학교를 반수 또는 뭐 재수를 통해서 이탈하는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학생들은 늘 그런 부분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대학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그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를 충실하게 다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나 아니면 연구 뭐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대학들이 했었는데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중도 탈락률이 낮고 뭐 정시가 자퇴하는 높고 비율이 낮고. 네, 그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뭐 다른 대학 편입을 한다거나 옮기는 경우 정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신으로 이 대학에 왔다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점수로 뽑는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나의 실력이나 점수보다 조금 더 모자라게 대학에 왔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은 늘 다른 걸 고민하는데 좀 이야기하면서 들은 생각인데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예를 들면 5냐 6이냐 7이냐의 이런 서열을 우리가 왜 수능 최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대학 서열이 돼야 되는지 좀 이런 갑자기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없이 대학에 좀 가서 대학이 학생들을 뽑으면 어떨까 뭐 이런. 알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논란의 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넘겨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 및 배점입니다. 여기는 그냥 확인해 보시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평가 요소 안에 평가 항목들이 또 세세하게 막 이 대학에 있었던 평가 항목이 저 대학 가면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 보셔야 될 가이드북이나 거예요. 가이드북이나 또는 대학 어디가에 가도 뭐 전년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술은 여기서부터는 뭐 모집 인원 증가, 수도권 대학 모집 증가 폭이 크다. 뭐 국민대가 일조하고 있죠. 최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수령 논술에.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천천히 화면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권정환 소장님께서 열심히 정리해 주신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뭐 논술 지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고려해서 보시는 건 아니니까 패스. 성대 논술은 좀 부모님들이 고민 좀 하고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왜죠? 그 논술 유형이 좀 많이 분리가 됐잖아요, 성대가. 언어형 논술과 수리형 논술. 근데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아이가 문과니까 언어형 논술 쪽으로 응시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언어형 논술에서도 이과 모집 단위를 쓸 수도 있어요. 언어형 논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국민대가 논술 전형이 있다. 그럼 논술 카드를 한 장뿐이 못 써요. 근데 성대가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됩니다. B급이니까. 성대가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를 하면서 논술 날짜를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논술 카드를 성대가 2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얼마 전에 성대 거 보면서 재밌었던 게 우리 대학으로만 6장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좀 과하다. 욕심이 과하다. 성대 엄청 뜨고 있습니다. 뭐 대학 평가 순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6장은 너무 욕심인 것이 아닌가. 한 학교에 제일 많이 써본 게 몇 장입니까? 전 2장이요. 제가 왜 원서를 쓰죠? 네, 그런데 논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자, 읽어보시고 논술 변별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와 실질 경쟁률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방금 방청객의 한숨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청객 있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방청객 나가셨네요. 자,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60%이기 때문에 물론 논술 경쟁률 자체가 엄청 높지만 그래도 곱하기 0.6 정도 하면 대충 맞는 것 같다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읽으셨죠? 이거 끝낼 겁니까? 아니면 더 갈 겁니까? 갈 겁니다. 제가 이거 수능 최저 실질 경쟁률 얘기를 해갖고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뛰어드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논술 전형을 쓰는 그 아이들은 10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100%는 좀 그렇지 않나? 아예 떨어집니다. 그냥 쓰면 떨어집니다, 논술. 전문가. 예, 그냥 쓰면 떨어지고요. 논술 공부를 쓰는 법보다 공부를 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일단 그래서 실직 연륜이 나온 게 걔네들 때문에 일단 반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논술 공부한 애들끼리의 싸움에 이제 수능 최저에서 또 반 날아가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실질 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아무리 뭐 60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능 최저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종합전형 경쟁률 자체가 높은데 뭐. 그러니까 원래 이거 최초 경쟁률은 논술이 60대, 50대 이렇게 가잖아요. 네, 80, 뭐 그렇죠. 660도 받고. 패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밥 먹었고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논술 다른 건 몰라도 출제 범위 특히나 이제 수학의 요새 수리 논술이니까 출제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뭐 전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확통 봐요 안 봐요 뭐 이런 부모님들 질문이 좀 있으니까 논술의 뭐 수능의 영향력이라든가 내신의 영향력 이거는 수능은 뭐 되게 중요한 거고 내신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출제 범위는 요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아무나 해주세요. 보통 이제 수원수투를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약수령 논술을 많이 보겠죠. 약수령 논술? 네, 수원수투를 보는 학교 대표적으로 이 표에서는 위에 보면 가천대, 그 다음에 뭐 수원대, 을지대 이러한 대학이 되겠죠. 예. 그리고 특이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올해 이제 국민대가 이제 미적분이 들어오는 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수원수투만 보는 논술은 대부분 약수령 논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주 특이한 거. 성균관대. 이 수학은 뭡니까?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아니고 저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원래 수능이 수학. 그렇죠. 수능 과목은 그 수원수투 미적기 예, 확통. 수원수투 미적기의 확통인데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까지 출제 범위를 넣는 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예. 연관성이 있겠지만 근데 성균관대가 특이하게 최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수투예요. 네, 난이도는 어렵겠죠? 헬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어떤 걸 준비해야 돼 이렇게 잘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능이 아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선택을 해갖고 예를 들어 이과는 미적분을 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원수투 미적을 응시를 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고3 때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건데 확통하고 기하까지 해야 돼요 이 상황이 나와요. 근데 확통하고 기하를 안 하면은 네가 이 대학을 못 써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특히 수리논술 이과 아이들은 모든 걸 일단은 다 공부를 해놓고 수능까지 가는 것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수원수투 미적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주대, 인하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이러한 대학군이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경쟁 대학끼리 날짜가 겹치면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퀵서비스 타고 가고 뭐 예,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 확통, 기하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무엇을 보고 근데 나는 정시로야 미적만 공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출제 범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네. 오전 논술, 오후 논술 이거를 두 개 대학을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루에.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집중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물론 제가 이제 그 학부모와 학생 입장이면 내가 논술 수학 공부만 유독 잘하는 친구들과 있으니까 간절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오전 논술, 오후 논술을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 네. 그렇죠? 너무너무 촉박해요. 예, 너무너무 촉박하고 고사장 입시 네. 시간까지가 그리고 저는 논술 전형으로 이 대학을 꼭 쓸 거예요 라고 하는데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에 보고 오후에 한 4시 이렇게 보는 대학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2시 이렇게 보는 대학은 조금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이들이 대학 쪽 측에서 미리 공지를 하는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는 작년 거를 보고 가늠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면접도 비슷해요. 이건 비슷한 게, 면접도 요 기간 중에 우리 학과는 요때 볼 거야. 근데 논술 전형도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학과마다. 예. 논술 어렵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실제로 뭐 학종보다 조금 높은 경쟁률일 것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뭐 보통 60% 정도를 잡고 간다. 다 좋은데 논술 자체가 일단 어렵기도 하고, 그는 수능만큼이나 그날그날 컨디션에 문제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능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니까 당일 하루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 거에는 조금 장수를 줄여주면, 수시 6장 중에 장수를 줄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남기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과학 과목을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원래 이과가 수학과학 논술이 많았는데, 경희대는 이제 뭐 과학이 의약학, 그 다음에 의학 있는데, 지금 자연계열 논술 보는 곳이 사실은 경북대밖에 없습니다. 경북대 생명과학원이랑 뭐 물화지 중에 선택하는 이런 대학들이 있다. 근데 뭐 의대 논술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추천 못 하겠어요. 논술 너무 어렵다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수능과 또 논술의 공부 방향이 또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논술 준비를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예를 들면 논술만 특화돼서, 논술과 권 소장의 말을 빌리면 논술과 수능에만 집중을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희망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합격자들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교과와 종합으로 가기 힘든 대학을 내가 논술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결국은 정시와 논술만으로 수시 정시를 택한다는 건데, 그러면 학교 공부를 굉장히 벗어난 형태의 입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논술을 준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경향이 만들어지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참 어려운 전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입학지원관 분들, 네네.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입학사정관, 네. 그리고 대학교 입학사정관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교육 마인드, 교육의 네. 정상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근데 네, 이번에 또 이제 느끼면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잘 못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논술 대비가 가능하다면 그런 전형이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학교에서 논술 대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사교육 받아야 됩니다. 네. 네. 받아야 되고, 네. 아니 맞아,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맞습니다, 사교육 맞습니다. 받아야 되죠. 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었잖아요. 저희 학원에. 아, 네. 학원생에 네. 세 자녀가 다 다녔는데, 첫째 논술, 둘째 논술, 셋째 논술, 전부 다 합격. 논술. 네. 자, 이러다가 이제 댓글 달리는 거예요. 어딨냐. 네. 그만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2016 입시의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까지 대략적으로 라고 치고는 좀 많이 짚어보았고,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음모론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그래도 대학에 조금 계셨던 15년밖에 안 계셨지만 네, 대학 측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과, 그 다음 우리가 아이들 원서 지원할 때 입장은 이렇다는 것, 그리고 전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내용까지 속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어떻게 오늘 녹화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입시는 늘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사실은 뭐 대학이든 사교육이든 다 이 대표님 이야기처럼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시와 교육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서 다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학생들과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좀 갈 수 있는 정말로 좀 괜찮은 방법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권정환 소장님은요? 짧게 2개. B급 방송 맞다. 2번째. 편집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필요한 얘기들 드렸고, 그리고 편집할 때는 뭐 알아서 잘 수위를 넘나들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는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대희 소장님 말씀하신 거 2글자를 고르라고 한다면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면 좋겠다로 요약을 하면서 이주희TV 자 아시죠? 학부모님들 하면 장아직하지 마세요. 네. 자, 학부모님들 뭐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입시 방송도 보시고 요약 정리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또 웃고 울고 해주신 학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오늘 컨셉 변경한 거예요, 그거. B급 방송. 무슨 상어집이에요? 아 왜 존경합니다. 아니 좋은데? 밥 먹고 났더니 갑자기 텐션이 앞에보다 확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논술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텐션을 올리기도 어려운. 전 논술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논술로 애들 대학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논술이 아니, 세자냐 어떻게 다 논술로 가. 자 비공개자로 넘어가고 서울대 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39페이지까지 위에 37페이지는 내가 만든 거 맞고 만든 이거 맞는데 그 위에 대부분 게 내가 어디 사교육 거의 자료지 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찾으면은 근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우리 촬영 안 했어. 쌤. 아니야 여기 위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몇 페이지? 이거 위에 다. 근데 이거는 내가 근데 추천 안 그거를 받거든요? 바꿔서 갖고 온 거라.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어디 건지. 근데 만약에 찾게 되면은 거기 자막에 처음에 화면 나갈 때 어디 거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네. 그래 넣으면 네. 되지. 자 서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비공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네, 서울대. 서울대.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집점 시작하고 서울대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B급 입시 방송 이지유TV 김세형입니다. 오늘도 옷들 좀 갈아입고 나오세요. 왜 같은 희한하게 녹화할 때마다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시네. 저 이거 회사 티입니다. 아 회사 티네요. 아니 네. 아, 네. 고모님- 저는 잠깐 고모님은- 더워서 네. 그러면 옆에 오늘도 역시 이대희 고모님, 이대희 소장님 계시고요.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배꼽 인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권정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각각 저희가 계속해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몸담으셨던 분의 입장 그리고 견해와 그리고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열렬히 지도했던 분의 입장 견해를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차이점이 가끔 나오는데 이 차이점이 좀 재밌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죠. 네, 서울대학교 전국에 10개 서울대를 만들자부터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핫한 그 비공개 루트 얘기는 서울대 인문 자연 통틀어서 AI를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서울 쪽에서 그 전기 공급 수급이 안 되니까 지방의 뭐 학과별로 이렇게 좀 순회 그 연대 송도 캠퍼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확정이라는 게 아니라 얘기가 되더라. 그런 서울대 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입시 방송이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그리고 일반 전형 이 두 개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입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권정원 소장님? 또 전해요. 왜 또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말 네, 질문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서울대학교 전형의 특징이요? 네. 서울대학교는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뭐 소소하게 뭐 이수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면접에 특정 학과가 면접에 면접이 좀 바뀐 유형 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교 전형이라 그러면 당연히 지역 균형이라든가 일반 전형 요게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예. 변경 사항이 딱히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목 이수단이 바뀐 거 외에는? 뭐 제가 기대했던 것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뭐 요 정도 기대했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전문가 방송이 아니라 네. 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머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짚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교과 전형은 없는데 사실상 뭐 있다 그래야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 내에서 이제 네. 추려지는 교과 전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는 뭔가요, 이대 소장님? 네.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거죠. 이제 이전 회차에서 나온 거지만 아마 서울대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국에 아주 많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차이들로 인해서 뭐 성적으로 뽑는다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이나 이쪽에서 많이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사실은 이 지역균형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서울대를 입학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학생들을 뭐 이렇게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추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고등학교에서 선발할 때 보통 내신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과 전형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지역균형이고,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서울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그 서울대학교 측에서 그래도 지역을 좀 배려해주는 그 어떤 대학의 책무, 뭐 서울대학교의 책무라고 할까요? 네, 크게 말하면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는 입장이고, 그럼 일반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저요? 네,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일반 전형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일반이니까. 네. 지원 자격에 그렇죠? 제한이 없는. 네, 그게 일반 전형이니까. 네. 네, 검정고시도 쓰고, 뭐 국외고 학생도 쓰고.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국외고도 쓰고,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전형.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이 그러면 학교마다 보니까 뭐 1등, 2등 추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2장인 것이네요. 네. 예, 2장의 추천장이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 문제. 우리 학교 1등은 1.0인데 저 학교 옆에 학교 1등은 1.5예요. 그럼 1.5가 불리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상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이죠. 예. 왜냐면은 어떤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신이 1.1, 1.2가 전교 1등, 2등인 학교도 있지만 1.5, 1.6인 학교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신으로 놓고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 종합 전형이다. 그리고 전혀 제 입장은 예, 불리하지 않다. 1.5에도 불리하지 않다? 네. 직윤을 받는 상황이라면은 네. 둘 다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수하니까 추천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추천을 받는 그 자체로 우수한 거고, 그 다음부터의 평가는 동일한 잣대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나요? 지역균형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3합 7. 예, 여기 3합 7 있고요. 대부분 지역균형답게 일반고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97%. 네. 우리 아들도 일반고 나왔는데. 네.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 그러면 보통 어머님들께 생각하실 때 이건 특목자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그래도
합격 비율이겠죠. 뭐 지원자 대비 네. 합격률은 아니고 합격 비율이 약 31%다. 거꾸로 보면 69%가 특목자사다. 그렇죠. 아, 좀 네. 네. 그리고 면접도 서류 기반 면접. 그럼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게 뭐고 재시문 면접은 뭡니까, 소장님?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학생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만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를 보통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시문 면접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서울대는 학과별로, 학문 단위별로, 모집 단위별로 문제가 출제돼서 이제 문제를 사전에 보거나 이거는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뭐 사전에 보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이런 형태의 면접을 보통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구나. 그러면 와, 아니 옆에를 살짝 봤더니 만들어주신 자료에 그 또 MMI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간호학과의 MMI 변경. MMI는 뭡니까 그러면? 다중 면접이죠. 쉽게 말하면은 다중 면접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지금 대표님하고 아니면 이렇게 면접을 서류 기반을 보면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이제 학생의 다양한 관점을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 되겠죠. 방을 한 두세 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러면 어떤 그 방마다 상황 같은 게 있고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순발력도 있고 막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방마다 제시하는 이 방에서는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저 방에서는 답은 정답이 없지만 학생의 어떤 논리적이라든가 학생의 의견을 묻는 이제 이러한 면접의 유형이 많죠. 대부분 이제 의대에서 많이 그것을 하죠. 그죠? 저 네. 의대에서 했던 MMI 면접을 네. 간호학과로 가져왔다. 우린 아무래도 서울대니까. 같은 계열이고. 네. 네. 그렇죠. 또 MMI라는 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인성에 대해서 주로 많이 파악하는 평소의 가치관이나 뭐 이런 쪽의 측면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니까 수능 응시 기준이라든가 교과목 이수 기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요 과목을 안 본 친구들은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네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 조금 과한데 이수했으면 좋겠다. 보통 대학이 이제 관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무 유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입시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장한다고 하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과목을 이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은 다 들었는데 내가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상위권 학과일수록 권장 과목을 이수 안 하면 감점인가요가 대학이 감점의 기준을 둬서 감점을 한다. 이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 듣고 오는데 내가 안 들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죠. 다른 학생은 다 이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수하면 좋다. 아니면 꼭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그 과목, 그 전공 옆에 권장 과목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 보면 우리 대학에 이 전공을 하려면 이런 걸 공부하고 와야 너 대학 다니는데 좀 덜 뻑뻑할 거니까 공부 좀 하고 와라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리교육과가 뭐 특이하게도 지리를 안 배워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좀 특이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2024, 2026, 2026 이렇게 좀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정리를 해봤는데 커다란 특징이 좀 보이는 게 2024, 2025에는 예를 들어 과학 과목에서 투 과목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2026으로 오면서 투 과목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뭐 설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2028 학년도 이제 현재 고1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은 과목 선택이 학교마다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진로 이렇게 맞춰오는 아이들이 뭐 진로 정해지 이걸 꼭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하는 추세고 최소한의 변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뭡니까? 식품영양학과 수능 응시 기준 유형 1로 이동. 이건 수능 응시 기준은
수능을 수시지만 네가 최저를 이걸로 맞추지 않아도 이걸 응시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고, 예를 들어 특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리 또는 화학 이러한 과목을 꼭 이수를 그 과목을 수능 선택을 해야지만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응시 조건이. 근데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 1로 이제 이동이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형 1과 유형 2 이런 것은 모집 요강을 본인이 응시를 할 거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 기준뿐만이 아니고 권장 과목 이수 기준도 조금 많이 좀 바뀐 편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화학원, 생명과학원이 화학 2, 생투에서 네. 원 과목 정도만 해도 괜찮다 네. 정도로 약간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네요. 네. 그 수능 응시 기준이라는 거는 이걸 응시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불합격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뭐 답이 없겠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 서울대를 쓸 거니까 내가 수능은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지 원서 접수가 가능한가. 접수는 되는데 또 그냥 나 왜 떨어졌지? 영문도 모르고 떨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응시 기준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됐지만 어떤 학생을 봤냐면 인문 계열이에요. 그 학생이 이제 역사 쪽을 지원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성실하고, 근데 떨어졌다 그래서 그래? 서울대가 높긴 높은가 했더니 수능에 제2외국어 선택을 안 해놔가지고 좀 그런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이런 친구들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이 조금 안 좋지만 이거는 대학 어디가에 가서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에 동그라미 크게 해놓으셨네요. 잘 보시라고요. 잘 봐라. 네. 50% 컷이 있고 70% 컷이 있는데 어쨌든 네네. 종합전형이잖아요. 그죠? 네. 일반고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이 아이를 만날까, 이 아이의 성향은 뭘까, 거기에 따른 기준점은 다를 것 같지만 모든 걸 보셨을 때 일단 웬만하면은 50% 컷을 일단은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방금 살짝 스케일을 했는데 네. 이성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서울대여도 간호학과 가기는 조금 그렇다 망설여질 게 있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성적이 약간 낮은 편이고, 또 우리가 보통 농하고 산, 뭐 수 이렇게 들어간 쪽이 성적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기간 산업일 텐데 분명히. 하지만 산림과학부가 또, 근데 농경제사학부가 의외로 성적이 상당히 높네. 1.23등급이 50%도 1.23, 70%도 1.23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와, 근데 추가 합격자도 없습니다. 이게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추천을 받고 이제 직윤이니까 추천을 받고 분명히 쓸 때 이제 선생님하고 분명히 상의를 할 거예요. 상의를 하면서 너는 원래 A라는 학과를 희망했는데 아까 농경제처럼 너 농경제로 틀어. 예. 학교마다 이제 요렇게 해야지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직윤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작년에도 농경제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낮은 과가 내신이 높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넘어가 보면 작년도 입시 결과가 있는데 역시 이제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와, 일반 전형 오니까 확실히 뭔가 특목자 스멜이, 네, 2점대 뭐 컷이 보이고 저쪽에 보니까 뭐 종교학과는 3.2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밌는 거는 뭐가 있냐면 그 모집 인원이 없는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이게 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왜일까요? 여기는 보면은 수리과학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입시 요강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저도 눈이 아파가지고 안 보여요. 이거 그런데 나인지라. 일반 전형을 말씀드릴 때 네. 분명히 전교권 아이들이 어쨌든 서울대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나는 직윤을 못 받았어. 직윤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일단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전교 한 4등, 1등, 2등이 떨어지고 직윤 받은 애들 떨어지고 그 학교에 3등, 4등 일반 전형을 받아갖고 일반 전형을 써서 붙는 케이스의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거는 비율로 따지면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다시 수정할게요. 예, 많지는 않은데 덜어 있다? 덜어 있다. 예, 자신의 그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탐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선의 학업 역량과 이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서울대를 꼭 포기하지 않고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약간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어디가 점수가 컷 점수라는 게 한 명의 점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따지면은 국문과를 본다면 9명, 10명. 그렇죠? 그럼 9명이면 3배수면 1단계 27명이잖아요. 2배수. 2배수인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2배수면 18명. 예. 그러면 이 18명 중에 중원 순위가 한 명이면 1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자면 뭐 어쨌든 한 명을 빠진 9명의 성적 중에서 5번째와 7번째 학생의 점수가 이렇다면은 대충 평균을 좀 예상하셔서 모집 단위가 크면 사실은 훨씬 더 이 범위에 있는 내신 범위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전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점 후반이나 2등급 선의 내신이어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권 소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1점 극초반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1점 후반이나 2점 초반도 충분히 서울대를 노려볼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서류를 정확히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겠죠. 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요런 얘기 나옵니다. 자, 학교 직윤카드 2장이 왔어요. 선생님, 저 국문과 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인문학부겠죠. 네. 인문학부 쓰겠습니다. 좋아. 근데 2등 애가 선생님 저도 인문학부 쓸래요. 이과 애들이 전부 다 의대를 쓸 건데 서울대 의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학교 서울대 의대는 좀 그렇고 우리 지역 의대만 가서 너무 땡큐다. 근데 문과 애들은 아니 우리가 밀릴 게 뭐가 있냐. 우리 서울대 지금 받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2장을 받아 이런 희귀한 케이스지만 케이스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1등도 인문학부, 2등도 인문학부일 때 대학에서 이것을 같은 학교인지는 원래는 이제 모르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학교에서 썼다? 네, 같은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자, 정리되셨나요? 네. 자,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찾아낼 수 있다. 찾아낼 수 없다? 아니야. 이거는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찾아낸다, 안 찾는다. 자, 하나, 둘, 셋. 찾아낸다. 아니, 이럴 거면 국어 블라인드 왜 하는 거야? 뭐 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왜 뭐하러 하지 그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입장입니다. 블라인드가 아니어야 된다. 블라인드 아니어야 학교 된다.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 아, 왜요?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네. 그걸 왜 찾죠? 저요? 네. 찾아낸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는, 왜 찾죠가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학교 지원자가 있잖아요. 동일학교 지원자 시스템이. 아니, 그거는 없어졌잖아요. 블라인드인데? 동일학교 지원자가 시스템이 있죠. 아니, 본인이 대학 시스템을 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못 봤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예. 그래서 왜 찾죠? 나라에서 보지 말라는데 왜 찾는 거예요, 굳이? 일단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딱 보면 이렇게 읽었더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동일한 문장,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에 동일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으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던 기록인데 되게 비슷한 주제인데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죠. 예를 들어 뭐 지원했더니 학생이 뭐 수험 번호가 1번인 학생과 11번인 학생이 같다고 치면 1번 학생을 읽고 쭉 갔는데 11번 봤는데 비슷한 기록이 있어 본 것 같은데 그럼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이 아니어도 평가자가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 고교 학교 유형과 학교 이름을 알 수는 없으나 동일 문장을 찾아내는 기능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많이 아마도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대학에서 이미 설명회에서 공개를 하기도 그래요? 하고 하니까 동일한 문장이면 표시가 이렇게 난다고 이미 대학들이 막 광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일 문장이 많으면 이렇게 찾아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능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비공식이지만 뭐 어느 대학이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은 학생부를 비공식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 블라인드, 그러니까 사실 학생부를 대학이 두 종류로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가 모두 다 오픈이 되는 학생의 개인 정보까지 식별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블라인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한다면 다 가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매칭을 시킨 다음에 정보를 다 삭제한 상태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처음에 받을 때 이미 다 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걸로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작업으로 데이터를 가리면 사실 로데이터, 원데이터에 이미 고교 유형과 같은 학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능으로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은 아마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기능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평가자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동인 걸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구분하려는 이유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왜 떨어졌냐? 우리 학교 1등이고 예를 들어 2등을 얘기하셨지만 1등하고 3등이나 1등하고 4등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등이 1.0인데 2등 뭐 지원한 3등이 1.4라고 가정하면 아니 서울대에서 1.4는 붙고 1.0이 왜 떨어졌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대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방어하려면 동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모집단이 지원했을 땐 조금 더 이렇게 엄격이란 표현이 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서류를 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논란의 여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일 학교인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사정관들이 서류를 봐야 합니다라고 교육을 받았었고 저도 했던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같은 과에 두 명이 지원하면 자 2-1은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는 성적 높은 애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자 2-2는 둘 다 붙이진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자 그냥 각자 의견을 편하게. 자 첫 번째 2-1번 질문은 성적이 그래도 0.1이라도 높은 애가 같은 학교인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니 같은 과에 지원했으면 같은 동아리에 뭐 대부분 같은 거 했을 거 아니냐. 그럼 성적 0.1이라도 높은 친구가 조금 더 뭐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한다. 아닌데 0.1? 네, 0.1. 0.1이라도 높은 친구가 0.1, 0.2. 네. 아니 그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0.1 차이가 크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0.1이면 뭐 큰 차이가 되겠죠. 근데 아니 무슨 얘기예요? 종합전형인데 서류가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0.1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뭐 2등이 붙고 1등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생각한다. 아 질문이 전 후자입니다. 허다하다. 저도 네. 허다하다? 네, 많다. 저도 후자입니다. 일단. 네. 자, 그럼 답변의 기회를 없애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0.1, 0. 아무리 상위권 대학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0.1, 0.2 물론 크죠. 예, 클 수 있고요. 내신은. 근데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평가의 기준은 그럼 서류 평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내신만 뽑으면 되잖아요. 아니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주면 나라에서 뭐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사업에도 플러스가 되고 우리 학교의 모양새도 딱 살고 교과 100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 이유 또 하나는 1.0하고 1.2가 1.0이 그렇게 우수합니까? 1.0이 우수하죠. 계속해서 걔 전교 1등 했던 친구인데 1.2는요? 1.2도 우수한데 1.0이 더 우수하지? 뭐 그렇게 가실래요 계속? 대변. 네. 대변. 네. 서류? 네. 네. 저는 좀 다른 경우 둘 다 붙을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이 사실은 평가 점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신이 높은데 예를 들어 동일 모집 단위 지원했다고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동일 모집 단위 지원했으면 같은 학교에 1, 2등 뭐 만약에 1, 2등이나 뭐 1, 3등이라면 비슷한 동아리나 비슷한 진로 활동을 했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서울대니까 거기다가. 네, 그러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기록의 형태가 학생의 능력이 잘 드러나거나 뭐 좀 기록이 좀 잘 돼 있어서 눈에 띈다면 둘 다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면 둘 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명이 붙고 어느 떨어지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둘 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못 붙이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고 서울대를 합격시키는 또 학교는 직윤 플러스 일반까지도 학종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나오는 이유는 교육과정 플러스 학생부 기록까지도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학교에서 직윤 썼다고 못 붙이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이래서 선생님 잘 만나야 돼. 학교에서 같은 모집 단위를 쓰지 않을 확률이 크죠. 서울대는 그러겠죠. 네. 두 장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 학과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쓴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이게 개인정보여서 공개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어떻게 서류가 작성이 될 것인가. 애는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학교에서 기록을 좀 안 해주거나. 야, 그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좀 그거야 선생님 재량이지만 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100의 노력을 한 게 120, 130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대학교 서울대 몇 명 갔어, 의대 몇 명 갔어 이런 거에만 의존해서 가게 되니까 중상위권 애들, 상위권 애들, 뭐 중위권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그 고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알림이에 좀 선생님들 기록 예시들 이렇게 좀 넣어줘야 돼. 제 생각은 알림이에요? 네. 공시 기록에 우리 학교 국어 이렇게 기록해주고 수학 이렇게 기록한다. 어머님들 보시고 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투명하게 정보 공개 청구 요청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편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질문할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하지만 뭐 서울대학교가 좋지만 서울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고려대와 연세대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쭉 해서 이어 붙일 테니까 이 주요는 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누르시면 돼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나와서 소개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 존경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